인간관계 힘든 분들은 관심의 초점이 나한테 있을까요? 남에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에서 합병을 경험하는 경우가 90%나 되는데 제일 많은 원인은 64%에 해당됐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간관계. 64%가 인간관계 스트레스고 업무 스트레스는 24%밖에 안 된다. 1990년대에는 TV가 컸지만 사람이 홀쭉했다. 2008년에는 TV는 작아졌지만 사람이 뚱뚱해졌다. 총 질량은 보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죠. 어느 모임에 가든 또라이는 있다. 다들 시어머니 고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다. 그런 분들은 과연 고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시아버지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도 괜찮으면 시누이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요. 내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도 진짜 괜찮다. 또라이가 없다. 그런 분들은 바로 자기가 또라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역시도 인간관계인데 이게 진짜 힘든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어린 아이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들이 판단하기 힘들고 자기만의 어떤 그 가족 안의 특유의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돼요. 부부 사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사실은 어떤 가설이 좀 잘못된 거죠. 편견이 있어요, 고정관념.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잘하면 인간관계가 편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인간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게 왜 착각이죠?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에요.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내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인간관계가 대체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7대 2대 1이죠. 7명은 무관심. 2명은 날 싫어합니다. 1명이 날 좋아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비극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10명 중 7명은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좋은 쪽의 관심도 좀 안 좋은 쪽의 관심도 별로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도 있고 절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절망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요. 왜 나는 내 주변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길 바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인간관계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나 성격장애나 이런 분들 상담을 하지만 다 겹쳐 있는 게 바로 인간관계 고민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많이 힘든 분들일수록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기대치가 커요.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위축이 돼요.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내 주변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길 바래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주길 바래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이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저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주고 연락도 항상 하고 그러는데 내 기대치에 당연히 못 미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별 노력 안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를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대해도 나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조바심을 가지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집착을 하는 사람을 보통 싫어하게 되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키는 사실 내가 쥐고 있는 게 별로 아니다. 만약에 인정하기 싫으시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의 키를 쥘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아니 왜 나는 인간관계의 키를 내가 쥐고 싶을까? 왜 난 거기에 자꾸 집착이 될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으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도 날 좋아하길 바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잘해서 날 좋아하게 할까라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속된 말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인간,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와 남이죠.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이 왜 힘든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있어요. 쏠려 있어요. 어느 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인간관계 힘든 분들은 관심의 초점이 나한테 있을까요? 남에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이상하다. 자기한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또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남한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계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결국에는 인생 편하게 살고 싶죠. 그리고 편해져야지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심리가 딜레마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딜레마 투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잘 안 되고요. 그냥 살짝 내려놓고 편해지면 오히려 잘 됩니다. 잠도 마찬가지죠. 오늘 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잠의 비유를 드릴게요. 나는 오늘 밤에 꼭 일찍 잘 자야 돼. 수능 전날, 중요한 날 전날. 그런다고 잠이 오나요? 잠은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저 멀리 달아가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나는 저 사람을 꼭 날 좋아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막 선물 공세도 하고 막 들이밀죠. 그럴수록 저 사람은 도망가요. 오히려 좀 편하게 자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잠이 점점 나한테 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가능성이 훨씬 커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별로 상관없어. 이런 살짝 시크할 때 호감이 나에게 옵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남에게 쏠려 있어요. 연애 얘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연애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고 시간도 맞춰주고 좀 모든 걸 내가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지 연애 관계가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수죠, 하수. 오히려 밀당을 잘해야지 그 연애 관계가 잘 유지된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밀당이라는 게 이게 고단수여서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개념. 어쨌든 연애 관계도 인간관계여서 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근데 연애의 하수는 남한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커주다가 어느 순간 지쳐요. 자기도 사람이라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마음속에서 옹알이가 집니다. 나는 맨날 퍼주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받기만 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좋았지만 점점 지쳐요. 삐지고 그런 마음을 꼭 참고 있다가 별것도 아닐 때 갑자기 생뚱맞게 폭발을 하죠. 왜 그럴까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중요한 심리적인 상반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연애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상반된 욕구가 뭐냐면요. 한쪽 이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나 혼자만의 영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지만 또 상반된 영역이 있어요. 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러려면 좀 배려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반된 욕구입니다. 나를 챙기면은 남을 좀 못 챙기고요. 남을 챙기면 나를 좀 못 챙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균형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은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삐지다가 폭발했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잠시 좋을 수 있어요.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솔로가 되니까 너무 구속도 안 받고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진짜 헤어질 걸 이러다가 또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외롭다.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의지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또 만나고, 또 퍼주고, 또 균형이 안 맞아서 또 삐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이쪽에 쏠려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그런 분들의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남한테만 있어요. 나한테 있어야지 오히려 남에 대한 신경이 좀 덜 쓰여요. 그래야지 오히려 남에게 편하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연애 관계에서 오해하는 게 나를 비우고 남한테 맞추는 게 좋다. 내 친구 관계 다 끊고 내 취미 다 끊고 저 사람에 대해서 100% 헌신하는 게 좋은 연애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동아리 모임을 가거나 원래 친구 모임 가거나 했을 때 왜 나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그렇게 곤란하게 하는 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나를 자꾸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남한테 맞추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균형을 맞추는 게
나를 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특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나를 중요시하면은 이기적이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큰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요즘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유 역시도 일맥상통.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고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할 수 없고요. 인간관계가 힘들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힘든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남들만 배려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를 안 챙기게 되고, 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를 업신여기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다 보면 관계가 편해지지가 않아요. 악순환이 됩니다. 그 외롭다는 거 역시도 심리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진짜 그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공허함이라고 하죠. 공허함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허함이라는 거는 내 자신, 그냥 나 자체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고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하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내 공허함이 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팁이 아니에요. 뭐 말을 어떻게 하고,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편하지가 않아서 뭔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우면 그게 이상하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팁 하나도 안 알려줘도 그냥 편해지게 도와주기만 해도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약을 드시는 것도 그런 공허함, 외로움, 답답함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그런 증상만 좀 줄이는 거지 나와 친해지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약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와 친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는 건데,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또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